없습니다. 그냥 캠베럴리 다루듯이 만약에 캠베럴 해봤으면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만일 하나 샤인머스켓이 특별한 거라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재배를 못해요. 그리고 샤인머스켓만이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면 저도 어려워요, 재배기가. 왜? 모르니까. 그러면 샤인머스켓의 기술은 다 어디서 왔냐? 그냥 거봉 자옥에서 온 거예요. 거봉 자옥에서 GH를 했던 방식. 그러니까 거봉 자옥이 원래 샤인머스켓처럼 씨가 있었잖아요. 걔들도 GH 두 번째에서 씨 없고 알 크게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 기술 그대로 왔어요. 철이 식이며, GA 농도며, 풀매트 농도며, 더크리 농도며, 이제 최근에 등록된 빅그레이프 농도 똑같이 온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샤인머스켓의 재배 기술의 뭐 장인이다, 명인이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 똑같이 거봉에서 온 거고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냐? 그 거봉이랑 샤인이 다른 재배 기술은 제가 보는 건 봉지 색깔 다른 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거봉 같은 거나 자옥 재배할 때 농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색깔이었거든요. 색깔 안 나서 다들 어려웠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샤인머스켓에서 색깔을 잘 내고 있냐? 제 생각은 거봉 옛날에 약간 붉은색 도는 거 또는 자옥 붉은색 도는 거 그보다도 저는 색이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이 청코드가 아니고 검은색 코드였으면 과연 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저는 옛날에 거봉만큼도 색이 안 왔다고 저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거봉이나 자옥 하셨던 분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좀 많이 달아서 색깔이 안 나면 어떡하지? 왜냐면 거봉이나 자옥은 색깔이 안 나면 금방 아니까. 뭐 대형 도매인 시장의 중도매인이던 소비자들 뻘거면 이거 안 익었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농가가 좀 걱정을 많이 되면 착가량을 좀 줄일 수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샤인은 그마저도 없었어요. 이건 색깔이 안 나도 돼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 품질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샤인머스켓이 그냥 펄하면 다 사갔어요. 그때는 남들이 맛있다고 하고 또 나름 가격도 비싸니까 저기 좋은 건가 보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사서 먹어보니까 내가 지불한 돈만큼의 기대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두세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니까 이제 약간 신뢰가 잃은 게 아니라 신뢰도가. 그래서 올해 제가 저쪽 경기도 시흥시의 어느 재래시장을 갔더니 2kg 상자에 13,000원이 찍힌 거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래 놓고 그 옆에 거봉은 샤인보다 1, 2,000원 싸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만 그런 거냐, 원인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그것도 원인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왔고 성과기에 들어왔던 나무도 많이 있고 이래서 면적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생산량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서 품질에 대한 게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여하튼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을 바꾸면 재배 면적이 다소 많이 늘어났지만 품질만 확보된다면 저는 가격을 심하게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럼 품질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착과량 1번입니다. 착과량.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뭐 착가량 얼마 붙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그냥 한 가지 한 송이가 붙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요. 한 가지 한 송이 붙고 그 송이 무게가 700g이면 좋고 500g이면 더 좋고 이겁니다. 한 가지 한 송이 붙는데 700g보다 크다. 막 800, 900, 1kg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지켜주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첫 번째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내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도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왜? 지금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어떤 기술이나 노력을 투입 안 해서 품질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착가량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관수량입니다. 결국은 포도는 광합성으로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 포도 잎에 광합성을 해서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광합성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에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소 많아서 걱정들 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양으로. 그러면 부족한 게 뭐냐? 걸림돌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가지고 햇빛과 반응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걔가 나중에 포도를 다 익히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먼저 성결을 해놓고 그래놓고 1년 정도 농사 접어도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뭐 내 포도 잎수가 적은가 아니면 포도 잎이 뭐 황화 증상이 왔는지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성결하지 않고 나머지 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머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전화 받은 것은 경북 지역이에요. 경북 전화 왔었는데 이제 포도알이 탄력을 잃어가지고 찔리다는 거예요. 탄력 잃은 것도 제가 보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한번 포도알이 탄력을 잃을 수 있는 원인은 수분 부족이 제일 큽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그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체를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수분이 빠지는 것도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포도는 당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포도알 표피에 이렇게 잔주름 정도가 잡히거든요. 수분이 빠지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잔주름이 접힐 정도면 수분은 며칠 전부터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며칠 전부터 부족했다면은 광합성 계속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포도들은 탄력도 없고 당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농가에 물을 성숙기에도 물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 전에도요. 제가 물을 10에서 15톤 주라는 것은 제가 2014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캠베럴리 막 할 때도. 왜냐면 2014, 15년도 그때 캠베럴리 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색이 안 왔어요. 착색이 안 됐어요. 2014년대 나중에 기상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가물었습니다. 7, 8월. 보통 우리가 7, 8월에 연평균 강우량이 막 290, 300mm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해에는 뭐 60mm, 100mm가 채 안 됐어요. 그게 엄청 가물었고, 물론 농가가 가물어서 이제 그것도 뭐 착색이 안 됐다고 보긴 가물었지만 이제 농가 물은 계속 안 준 거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그 농가에서 그 착색 불량된 거, 저거 수분이다 그때 알고 실제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리자료 중에서요, 제가 일반 뭐 마그네슘이니 가리닉 이런 것은 잘 치료가 안 돼요. 그 증상이 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생리장애는요, 화진 현상,
이제 옛날 캔베라를 할 때, 그 다음에 착색 불량된 거 캔베라를 내서, 그 다음에 철겹이, 이거는 바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한번 캔베럴리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아마 색이 안 온 분이 혹시 있다면 그 나무에 한번 물을 줘보세요. 내가 주간거리가 3m면은 한 150m씩 5일마다 한 6m가 되면 300m, 만약 9m면 450m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을 주면 색은 금방 옵니다. 반대로 진짜 저게 수분 때문에 색이 안 오나를 보시려면 물 안 주면 돼요. 이렇게 뭐 그 붉은색도 아니 색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캔베럴리나 샤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샤인은 우리가 색을 이렇게 황로색을 민감하게 아예 익었다 안 익었다 구분할 수 없지만 캔베럴리 민감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샤인도 사실은 황록색을 오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양이 많고 농가가 물 공급이 적어서 결국은 착과량 많고 강합성 안 돼서 색도 안 오고 당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먼저 당이 안 온 거예요. 먼저. 왜냐면 색이나 향기는 2차 대사산물이어서 그게 있어야 오는 건데 첫 번째는 당이 안 왔겠죠. 그런 쪽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저희 토질도 저는 문경에서 왔고요. 예. 토질에서 이런 황토인데 제가 전에 박사님하고 이제 제가 메일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땅인데도 300평당 한 15톤, 20톤 정도 줘야 되나요? 네, 주세요. 이 정도. 네. 저는 이제 두둑은 해놨고요. 예. 그 작년에 제가 하도 안 줘가지고 동해 냉해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가 참 많아요. 한 80%가 되는데 좀 이제 죽은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어느 분이 설명했듯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까무는 당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죽은 것들은 제가 2m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절단해가지고 전에 거를 이렇게 주지 연장을 끌고 와도 해가지고 4m가 되는 거죠. 예 4m 했는데 그러면 상관이 네,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심지 말고 샤인이 3목미도 한 5 내지 7m 가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심지 마시고 끌고 오면 돼요. 그래 지난번에 박사님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괜찮은데 옆에서는 안 된다 너무 4m 길다고 아유, 아니요. 전목은 몰라도 산목은 위험하다. 기다림 정도면 네. 3목은 한 5 내지 7m 가야 되고요. 전목은 한 10m 정도 가야 돼요. 예, 만일 전목인데 내가 가운 재배를 한다. 그럴 때는 이제 걔가 4 내지 5m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일반 비가림이나 이런 무가운 하우스에서는 네. 전목 10m 정도 가야 됩니다. 저기 예. 정성에서 왔는데요. 예. 정성에는 이제 보도를 갖다 제가 처음으로 올린 시기 360 됐는데 이제 따는 시기가 이제 오늘 땄어요. 네. 땄는데 그 따다 보니까 밀가라든지 점이 이런 게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시기가 늦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뭐 물 부족인지 점은 제가 보면 까만 점 그게 많이 찍혀 있던데. 많이 찍히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제가 우리 병 이름이 있는데, 예, 그런 전문. 예, 그름 전문이죠. 예, 그 밴드에도 제가 한번 올렸거든요. 거기 사진도 있어요.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확 시기는 우리가 1차 지회이 끝나고 105일 정도만에 따셔야 돼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1일 날 1차 지회를 처리를 했다. 그럼 105일이면 그러면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이잖아요. 90일이잖아요. 그럼 9월 10월 정도 돼요. 당도가 올라있다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 그 시기에 그렇게 됐는데 105일에 그러면 9월 15일에 이제 당도가 얼마였냐가 중요하죠. 그때 얼마를 보셨어요? 저는 4.6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5일 됐는데 당도가 아까 말씀하신 14 정도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과연 이게 성수 기간이 안 돼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뭐 미량 요소를 안 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내가 입수가 부족한 거냐? 아니면 착과량이 많은 거냐? 관수량이 적은 거냐?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착과량을 의심할 거예요. 착과량 정말로
우리 박사님한테 교육받고 나가지고 네. 그날 포도밭 달리기가 싹 거의 다 잘라버리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700평에 올해 3,000개 정도 700배, 그러면 엄청 그건 또 너무 적은 건데요? 3,600개 정도 품기 시작거든요. 그러면 그 포도를 따낸 시기가 언제예요, 혹시요? 이거 잘라 언제 따내린 시기가? 그거는 박사님하고 통화하고 다음날 그게 언제죠? 그때 10월 1일 3일. 전도 부족도 그거 이야기하고 했으니 기술센터 왔다 가고 통화했으니 6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죠. 그러면은 착과량은 그럼 아니네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농가에 있어서는 대부분 착과량이 가장 크거든요. 저그 포도 다 자르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욕 되게 먹었어요. 근데 단가 오르는 게 전목인 경우랑 산목인 경우랑 또 차이가 또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제가 그거는 잘 느끼지 못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 예. 요지고 다 비교를 해봐도 일단은 산목인 사람들이 당도가 훨씬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갈인 조금 물 주는 양은 또 틀리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산목인 경우에는 당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전목보다. 한 일주일 빠르다. 예. 일주일에. 예. 음.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차이 나던데. 그 송이 크기도 같다고 보나요? 거의 비슷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분이 전목이랑 산목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비교해봐도 전목은 훨씬 높더라고요. 늦어요. 예, 당도 오르는 게. 대체로 전목하고 산목 차이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산목이 밭에도- 빠르고 전목이 예. 늦다. 저희 밭에도 산목 전목이 전목 빠르죠.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또 농가분들은 그런데 또 전목을 선호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목을 선호하는 사람과 산목을 선호하는 사람의 농법이 생각하는 농법이 차이가 있다. 또 전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빨리 수확하는 걸 원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의 기준이 교육 기준이 또 전목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산목 교육은 좀 덜한 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전목산을 딱 놓고 이렇게 딱 보지 않아서 예.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게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차이 난다고 일단 산목이 빠르고 전목이 늦다고 하는 거를 예. 쉽게 공감하기 좀 어렵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 영천의 그 전 무슨 박사님도 전성호 박사겠네요. 예, 그분도 교육을 받아보면은 전목과 산목의 차이점을 거의 얘기 안 하세요. 질문을 해도 그걸 모른다 그러든지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묘목상이나 새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존 그 경험자들이 있는데 물어보면은 거의가 다 전목을 권하죠. 아니, 근데 당도가 10일 늦는데 왜 전목을 권하죠? 이제 나무가 더 안정적이고 수확 시기도 1년 이상 땡길 수 있고 또 착과량도 산목보다는 더 많이 달아도 부담이 안 간다. 이런 의도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 건 같아요. 아닌데. 세력이 좋다는 거잖아요. 아. 알도 잘 크고. 종목이 이게 명충해라든가 뭐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예. 많은 거고 저희 동네 이장님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전목 산목할까 하다가 저 말씀처럼 전목이 좀 시기가 이렇게 더디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은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산목을 심었는데 저희는 전목은 좀 약간 더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하는 일은 잘 모르겠어. 그 병에 강하고 강하다 그래서 병에 강하고 세력이 강하고 또 착과량이나 그 송이 무게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다들 그래요. 한번 우리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목이 왜 나왔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그거 하나예요. 예, 근데 유럽에서는 필요성 때만 되게 혼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긴 다 전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럽과 좀 달라요. 예. 필요성이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렇죠. 네. 거기에 동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전목이 과연 필요한가? 예, 저는 선택상으로 봐요. 단 가온재배 농가는 필요하다. 예. 왜? 산목에도 산목을 가온재배 넣으면은 3, 4년을 버티지 못해요. 수세를 못 견디니까. 예.
이제 그 가온재 배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가온을 한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보통 7시에 이제 사람이 일어난다는 평균적으로 그 1월 달에 가온한다는 건 새벽 한 3시에 깨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누적이 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접목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동일하다.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세 말씀하셨는데 수세는 접목이 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포도 한 줄이 100m라면 제가 아까 접목은 한 중앙거리가 10m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무거운 하우스에서 삽목은 제가 5 내지 7m 말씀드렸어요. 그 편의상 삽목은 5m라고 가정을 하고 접목을 10m로 가정한다면 이게 100m라면 이 한 줄은 접목묘를 10개만 심으면 이어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삽목은 21번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어달리기 간다면.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한 줄을 전복을 10m로 심을 수 있냐? 그러면 너무 초기 생산량이 줄으니까 그러면 전목도 5m로 심겠죠. 삽목은 뭐 한 3m로 심겠죠. 그래서 간벌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똑같이 간 거예요. 나무 수만 다르고 수세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샤인머스켓 젖종 수세를 우리가 두는 전제했을 때 그 절단밀이 굵기가 11에서 13mm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럼 그게 간벌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삽목면은 5m를 가면 그 11에서 13mm가 똑같은 굵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가 센 거는 포도에 있어서 수세가 센 것이 과연 좋은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겨순도 더 많이 넣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접목이 삽목보다 수세는 분명히 세지만 수세가 세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이럴 때는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100m를 나는 삽목묘 아니 그 접목묘 한 나무 가지고 갈 거야. 나는 이쪽 100m를 삽목묘 하나 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은 수세쌤님이 나을 수 있죠. 양도 더 달 수 있겠죠. 한 나무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수세에 맞게끔 그러면 굳이 접목묘를 우리가 10m 가는 거는 5m로 가면 우리가 적정 수세인 11에서 13mm보다 더 굵으니까. 그러니까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삽목을 10m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펼쳐놓으면 우리가 적정 굵기인 10에서 13mm 가지 못하니까 좁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수세가 그건 좋아서 접목 좋다는 것도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아까 품질 얘기도 하셨나요? 품질은 저는 아까 접목묘 뭐였죠? 또 하나가 병충해도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봐요. 왜? 병충해는 대부분 포도의 그 병은 다 곰팡이잖아요. 비를 안 맞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접목을 선택한다, 삽목을 선택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온재 밴드면 무조건 접목묘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가온이나 비가림에서는 여러분이 접목이나 삽목은 저는 동일하다 보고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교수님은 저희는 2m인데 그거 무조건 2m씩 심었거든요. 그 무조건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계기가 아니잖아요. 쉽게 방법이 아니에요. 잘라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2m씩 심어놨거든요. 지금 3m 이렇게 3m씩 하나 건의하는데 지금 가감하게 잘라야 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과감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요. 네. 그 자르는 기준은 그거예요. 오늘 가셔서 내가 내년에 두는 전지할 부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직경을 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두는 전지나 세는 전지나 또는 내는 전지나 요 결과적 굵기는 같잖아요. 네?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내는 정도 한번 잘라 보세요. 가지를. 포도나무 가지를. 그리고 산재 작아지고 재보세요. 직경이 얼마인지. 그래서 걔가 뭐 11에서 13mm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굵기가 이렇게 눈을 익히시고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오래 자란 가지를.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한 번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2m로 심었으면 신초가 보통 한 뭐 18개 정도, 한 20개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개가 내가 하나를 잘라봤더니 그걸 자르는 건 내가 그 직경을 재려고 자르는 거예요. 안 자르면 재기 어려우니까. 한 5마디 위에를. 잘랐더니 한 15mm 예를 들어서. 15mm가 이 정도인데 내가 그 한 나무가 신초가 20개인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다 15mm가 넘어. 그러면 그거를 감벌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기준은 그겁니다. 11에서 13mm 들어와 있느냐.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은데 저희가 아니, 직경, 굵기가. 있어요. 네. 굵기가, 그러니까 감벌하는 거 기준은 내가 내년에 전정하는 그 부위 그 직경 굵기가 11에서 13mm만 안 해도 된다. 이거보다 많으면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굵다. 아니, 그건 안 해도 되죠. 한 반 정도가 굵다면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벌하는 거는 누가 와서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굵기를 재서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제 2m 했어도 그 상에 맞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2m를 했는데 10년을 키워도 전문면인데 불구하고 내가 2m인데도 그 두는 전지하는 부위가 11에서 13mm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뭐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렇게 이거 길게 시세를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를 할 때는 판단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감벌할 때 기준은 주위 사람이 펼치려서 펼치는 게 아니고 굵기입니다. 신축 굵기. 그래서 예를 들어 반대로 내가 3봉을 심었는데 10m로 심었는데도 막 직경이 막 13m 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10m인데도 그럼 이거 넓히지 말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지가 굵으면 그것도 20m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벌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허리에 맞는 벨트를 찬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허리 벨트를 32짜리 차고 싶죠. 근데 못 차는 거 아닙니까? 왜? 허리가 뚱뚱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감벌 기준은 그 신축 굵기다. 직경.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초가 굵은 게 좋은 겁니까? 가는 게 좋은 겁니까? 그거는 이런 질문이에요. 허리가 32가 좋아요? 34가 좋고 그런 건데. 근데 가는 게 이제 뭐 열매도 잘 물고 나오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부위가 이 정도 굵기예요. 이 정도 그 직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서. 보세요. 이 부분의 굵기나 쭉 와도 이 부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년에 뭐 이쯤이나 자를 건데 이걸 오래 자르면 마를 수 있으니까 이쯤을 자르는 거 여부를 두고 그리고 요게 직경을 재는 거예요. 그게 11에서 13mm면 훌륭하다. 아마 이 정도면 한 11에서 10mm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그 굵고저기는 이런 거예요. 아마 굵으면 신초가 굵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제가 손으로 짚었던 저 부위 굵기가 예를 들어서 5mm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0mm 있고 15mm 있다 가정을 하면 내생 지베렐리는 5mm보다 15mm 쪽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베렐리 농도는 똑같이 칠 거잖아요. 12.5던 25던 그렇지만 내생 지혜가 가는 것보다는 굵은 것 쪽에 많다면 둘이 합치면 굵은 게 지혜가 많겠죠. 그럼 얘가 나무가 그 포도 알이 굵어질 개연성도 높은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그 11에서 13이니까 15mm 된 애가 그럼 무조건 좋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이 아까 제가 손으로 짚었던 저 부위 굵기가 13mm보다 지나치게 굵으면 꽃송이도 다소 짧아질 수 있어요. 샤인머스켓에 있어서는 그런 증상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똑같은 포도인 캠베렐에서는 그게 극명하게 나와요. 우리가 캠베렐의 적정 사이즈 그 굵기를 캠베렐리 8에서 10mm를 보거든요. 근데 그 굵기가 캠베렐리 같은 경우는 13mm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포도송이가 이 돼지꼬리처럼 말려요. 이렇게. 그 꽃이 거의 안 웃고 나와요. 수세가 세면. 아마 샤인머스켓도 잘 보시면 수세가 지나치게 큰 애들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아까 그리고 굵은 게 좋냐 가는 게 좋은가 할 때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왜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포도잎이 작아 좋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신 분 혹시? 작고 두껍게 네. 이야기 많이 그건 쉽지 않아요. 파전 붙이기도 쉽지 않은데. 자꾸 두꺼우면 파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작은 게 어느 정도냐 사이즈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 작은 손바닥 요만하면 어디요? 요 사이즈 정도 되면 안 맞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 합쳐도 이거보다 더 큰데. 봐봐요. 저는 거기에 약간 반대 의견이에요. 포도잎이 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을 때는 기준이 뭐냐. 제 손바닥을 재보면 여기 아마 한 180 제곱센티미터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샤이는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손바닥만한 크기는 어디서 나왔냐. 그런 글귀가 책에 분명히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어디서 보시냐,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면 거봉 품종을 유액 재배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거봉을 유액되고 무액되잖아요. 우리는 샤인을 사실은 유액도 있지만 이건 거의 안 하고 다 무액으로 하는 거예요. 거봉 재배를 유액 재배할 때는 딱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개화기 때, 개화 2주 전에 신초 길이가 30에서 40cm가 돼요. 꽃피기 2주 전에. 개화기 때 50에서 60cm가 돼요. 그래야만이 수정이 잘 돼요. 거봉, 유액 재배는. 그러면 얘가 착색기 때 가서 보통 7월 20일쯤 가서는 신초가 얼마나 커야 되냐? 1m에서 1.5를 커야 됩니다. 그렇게 크고 나서 신초 끝이 스스로 정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의 나무 상태는 어떻게 되냐? 포도잎이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신초 그 1m 길이의 포도잎이요 19에서 21장 들어와 있어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샤인에 맞느냐? 우리가 뭐 무액재배 샤인에 맞느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포도잎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초 전정은 기본적으로 수세를 강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생지를 키우려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초 전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고 어떻게 포도잎을 작게 만듭니까?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예요. 똑같은 차에 액세서리가 있다 해도 소나타에 맞는 액세서리가 있는 거고 크렌즈에 맞는 액세서리가 있는 거고 또는 좀 더 작은 모닝에 맞는 액세서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잎만한 샤인머스켓은 맞지 않는. 만약 진짜 저 샤인머스켓 잎이 손바닥만 하다면 아마 착색 때 가서 신초가 끝이 정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쭉 따라왔을 때 아까 손으로 제가 잡았던 저 굵기가 얼마나 되겠냐? 7mm 아래 정도 됩니다. 6에서 7mm 정도 돼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GA 처리를 하면 씨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내생 지혜가 작으니까 13mm보다는 작으니까 포도알도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잎은 제가 보면 잘못 들어온 거다. 샤인 쪽에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죠. 꿀죽을 8월 15일경에서 9월 초순 이전에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 이제 언제부터 가온을 하며 한여름에 8월 초순 이때는 한창 더위 때 야간 온도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당도나 수세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온도를 떨어질 수는 없죠. 네. 네, 뭐 에어컨 트시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일단 수확 시기부터 봅시다. 그러면 내가 8월 말에 15일날 딴다면 예. 그러면 제가 아까 9월 15일을 예를 들었잖아요. 예. 만약 그 생육 단계로 간다면 예. 아까 6월 1일에 지혜 처리한 것이 9월 15일에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일단 꽃이 5월 1일에 피해야 돼요. 예. 꽃이 5월 1일에 피려면 싹이 언제 트야 되냐면 40일 전에 싹이 트거든요. 예. 그러면 4월 1일, 3월 20일쯤에 싹이 트야 돼요. 예. 3월 20일에 싹이 트게 하려면 네. 온도 가두는 거를 한 2주나 3주 전부터 가둬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3월 20일 싹 틀려면 한 2월 한 20일쯤에 예. 비닐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생육 단계는 정확합니다. 예. 예.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마치고 중학교 또 가듯이 예. 3년 마치고 또 고등학교 가듯이
이거 싹 트고 나서 40 있다 꽃이 피고 꽃 피고 나서 50 있다 싹 신초가 포도알이 색이 오고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여름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한 건 이제 광합성이 결국 또 당도랑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가 33도가 넘으면 잎이 광합성을 해도 자기 호흡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생산되는 게 없는 게 33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8월 10월에 딴다면 아마 7월 초부터 만 8월 10월에 딴다면 온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7월 초부터 이거 들어올 건데 뭐. 예. 이제 한창 겨울 때인데 최고적으로 당도를 올라가야 되고 이제 따야 될 시점인데 온도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그러니까 온도의 영향보다는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착과량이 더 영향을 받는다.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내년에 그거 하실 때 다음에 하실 때 신초당 한 송이 달고 예. 많이 500에서 700g 했다면 예. 그리고도 나서도 내가 그 지혜 1차 처리 하고 나서 105일 만에 못 땄다면 예. 17, 18%가 안 돼서 못 땄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걸 궁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일단 그게 먼저 한번 그렇게 하시면 저는 딸 수 있다고 봐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질문 예. 그 사진 이제 2년 차인데요. 예. 나무 잘 큰 거는 이렇게 뻗어 나온 데까지 지금 잘 못 큰 게 맨날 뭐 여기 순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가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뭐 이거 잘라야지 내년에 또 순이 잘 나온다 그러는데 자른 게 맞습니까? 그냥 놔둬서 여기 그거는 예. 앉으셔도 됩니다. 아유, 저도 키가 작아서 저는 쳐도 안 볼래요. 그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내가 올해 나무를 심었잖아요. 나무 1년 심어서 쭉 키웠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나무가 쭉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나무를 따라가서 자르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크는 대로 놔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m를 심었던 3m를 심었던 우리가 수직으로 키워서 수평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팔을 벌리든지. 그럼 이거 갈 때 앞에 나무 또는 뒤에 나무 따라갔다 해서 자르면 안 돼요. 일단 올해 나무를 심었으면 3월에 심었으면 8월 10일까지 무조건 키우는 거죠. 8월 10일에 키우고 8월 10일에 숨지리게 많은 거예요. 끝에 숨만 한 뭐 0.5cm들이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10일 넘어가면 이제 한 8월 10일 지나고 10일 넘어가면 찬바람에서 순이 그렇게 억세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까 그러면 어디를 자르냐?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네, 어딜 자르냐? 그럼 내가 8월 10일에 순 잡았던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직경 6mm 되는 지점이 어디냐? 6mm. 예, 6mm. 아마 담배 슬립보다 좀 더 굵을 듯 해요. 어디냐? 거길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무는 그것이 1m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나무는 2m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 지금 조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 순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갔으면 요 정도에 한 6mm 되는데 잘라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변정할 때 내년에. 예, 우리 몸에 허리띠 차서 벨트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심어놓은 나무에서 마감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놓으면 포도나무가 거기에 맞게 안 크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잘랐는데 여기 10mm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안 끝나고 계속 끌고 가서 1mm 될 수 있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농가 주인의 의도지 포도나무에는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길이는 6mm를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 올해 키우고 내년 어디 그 길이는 나무마다 분명히 다른 게 예, 맞다. 다 틀립니다. 예, 아니 예. 길게 나가는 굵게 예, 나가는 예. 것도 있고 좀 약하게 아직 여기까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길게 난 것 중에서 얘가 또 막 4, 5m 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 나무를 키워보니까 진짜 5m 컸어요. 우리가 순질이 캔 거를. 그리고 나서 이거 5m에서 보니까는 한 4.5 정도에서 6mm가 된 거예요. 4.5를 잘라서 놓고 놨더니 얘가 그 이듬해 싹트는 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끝에서 쭉 와서 6mm 지점을 선택을 딱 하는데 그것이 3m 이내면은 그 놔두세요. 그거는. 근데 3m보다 많다, 막 4m가 넘는다, 그럼 저는 그거는
6mm 되는 데가 만약 3이 6mm 되는 데가 3이 되었다면 그 3m로 줄일 필요 있겠다. 2년 차인데도 예, 예. 아니 1년 차 아니고 2년 차. 예, 예. 그 2년 차에도 당연히 심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에 3m 이상 그 주지연장지를 기계 뽑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그 정도 말씀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떤 거 단초 전이죠. 그게 나중에 포도나무 봤을 때 그 병충해라든가 뭐 그렇게 되게 성장면에서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장초 전정하고 단초 전정이 한다면 그것도 나무에 상황 봐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샤인은 장초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무조건 단초죠. 예. 샤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장초하는 거는 이유가 두 개예요. 단초는 보통 이제 둘을 놓고 자르잖아요. 둘을 놓고 잘랐는데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서 신초가 나오긴 하는데 꽃은 안 문대든지. 그럴 때는 단초가 아니고 뭐 새로 내는 놓고 자를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고 또 우리가 이제 덕재배를 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액재배보다는 유액재배를 할 때, 꽃더리를 좀 막을 때, 그럴 때는 장초를 할 수 있지만 샤인에서는 장초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장초하면 나무 관리를 못 해요. 아니 근데 어떤 거 이렇게 이렇게 마를까봐 아니요. 정상적이라면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를 잠깐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만일 내가 이제 이눈을 내가 이눈까지 살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 자를 거냐? 우리가 희생화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생화전은 뭐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눈의 앞에 눈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 이 나무 자체가 사과나 배에 비해서 이 밀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전지에다가 1시간 전지에다가 포도나무에 자르잖아요. 이거 거저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포도나무가 사과나무에 비해서 잘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희생화전정은 내가 쓰고자 하는 눈에 이 앞에 눈을 반을 가르는 건데, 근데 여기 마디 부분은 좀 단단해요. 그래서 실제 희생화전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왜? 여기 자르는 것보다 여기 자르는 게 더 좀 딱딱하니까. 그러면 왜 희생화전지를 말을 했냐? 여기 자르면 여기가 조직이 그나마 단단해서 덜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화전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작업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또 가위도 막 바꿔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희생화전지를 내가 알지만, 내가 그 이유도 알지만, 그러지 말고 나는 이 마디보다는 이 아래쪽을 자르겠다. 좀 편하게.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부분을 잘라서, 내가 이 부분을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이 눈이 남아있는 길이가 한 3cm가 넘으면 그 이상은 마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 눈에서 최소 3cm 위에만 잘라도 이 눈까지 봄철에 감으로써 여기까지는 마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 가운데 좀 자르라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걸 갖다가 안 잘라줘도 됩니까? 어디요? 이걸 만약에 전지를 이만치 하고 난 뒤에 말랐잖아요. 네. 마르면 그 봄에 또 이만치 안 잘라주고 그냥 놔둬도 돼. 그게 이제 자르면 좋죠. 왜냐면 손도 찔릴 수 있으니까. 만일 내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 눈이 텄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싹 잘라주면 좋죠. 이거 좋죠. 이러면 이제 진짜 100점짜리 전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년에 이 눈을 사용하나요? 이 눈을 가능하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기계를 그분이 남겨놨다가 눈이 여기 밑에서 나온 데가 좋다랬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농가니까 여기가 막 가지가 막 2개, 3개 이렇게 났어요. 그분의 장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 나서 내가 이렇게 웬만하면 그분이 여기 단초 밑에 이렇게 가가 밑에 주지 전쟁을 잘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주지전정이란 말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2년생에서 인운을 받으려고 여기를 자르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 단초전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네. 단초전등을 하면은 네. 순이 알로 내려가갖고 힘들어요. 차라리 한눈 전지를 해갖고 여기를 자르면 위로 바로 가는데 이거 잘라보면 눈이 완전히 이렇게 감아 올려야 돼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게 생각했죠. 일단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이거만 합시다. 지금 이 부분이 첫 번째 눈이고 여기가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자를 거라고 이 부분 자른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를. 그러면 내년에 이 신조가 2개가 싹이 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걸 틀면은 어디를 거? 내가 2개 쭉 크잖아요. 그럼 내년에 전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2개를 다 키웠다라면 이 위에 거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이 아래 눈에서 나온 거를 네. 다시 두 눈 전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눈은 여기 출납부에서는 5mm 이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cm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눈도 싹이 떴고 이거 싹 떴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는 꽃송이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꽃송이가 있어. 그럼 이때 살짝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낄 가능성이 높죠. 꽃송이 없는 거. 없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예, 그럴 땐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아래 거를 살린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초전장은 약간 기계적인 거라서 앞으로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래쪽에 자꾸 받을 거냐. 그거는 아래쪽에 눈을 계속 살려서 가야 된다. 그런 거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한눈 전지가 아니고 오래 심은 나무를 내내내는 거는 이제 겨순 한눈 전지예요. 예. 그래서 겨순 한눈 전지가 이렇게 겨순이 올라와 있으니까 신초가 밑으로 가는 건 없어요. 아마 뭐 있어도 거의 없을 거예요. 많더라고요. 예. 이게. 그런데 이 원 가지에서 받는 게 저는 원래 권장을 해요. 이 가지에서. 그럼 아까 말씀해 밑으로 간다라고 이 밑으로 간 거를 위로 올릴 수도 없어요. 꺾어서 이제 올려야죠. 예, 원래 이 샤인은 호두잎이 9매 나올 때까지 이거 유인하면 다 떨어져요.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끝에까지 놔둬야 돼요. 이거 사람이 보기 얼마나 답답한데요. 농가에. 이게 막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근데 얘가 10마디 지나서 이렇게 올릴 수 있냐?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 가지에서 오래 심은 나무가 원 눈에서 싹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겨순을 한눈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 제가 그것 때문에 겨순 전지를 한다면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게 만일 겨순이라 가정하고 이게 본눈이라 가정하면 이 겨순눈이 이 본눈보다 꽃송이가 더 많이 나온다. 그건 아니다. 왜? 꽃송이는 누가 화합 발달을 많이 한다고 이 본눈이 이 겨순눈보다 더 일찍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꽃송이는 오히려 겨순보다 본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꽃송이가 이 겨순눈이 더 많아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제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밑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나는 부득이하게 겨순 한눈 전지를 한다. 그럼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그 부분. 그리고 이게 본눈에서 나오는 게 몇 개 나더라고요. 네?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그거는 미미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 아기가 올해 태어났어요. 올해. 지금 이제 2020년 1월이에요. 1월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2022년 12월에 태어난 애가 있어. 그에 보면은 1월생이 12월생보다 어른처럼 보여요. 근데 얘가 20살 딱 되고 나면은 누가 1월생인지 10월생인지 몰라요. 그거는 내 밭에서 발화는 3, 4일 또 일주일 차지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개화기 때 가면 폭이 확 줄어들고 착색기 가면 몰라요. 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거의 지조에서 바로 나온 거. 네, 저는 네. 이제 그걸 권장하는데 밑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신초가 밑으로 가는 걸 방지하려고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꽃송이가 많다 이건 아니다. 네. 그 꽃송이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늦게 나오는 건 좀 차이. 네, 그렇지만 그 차이는 없다. 그게 성숙기까지 성숙기. 이어지지 않는다. 네, 우리가 애기들 그 사례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3년 4년생 되면 주지에서 나는 걸 키워도 같이 영양 균형은 맞아주나요? 주지에서 포도는 주지에서 눈 안 나와요. 아니 그 어차피 내년 되면 또 눈 나잖아요. 어디에? 여기 바로 옆에서. 이거 없어요. 그 계속- 포도의 모든 눈은 전년도에 자란 가지에서만 나와요. 먹은 눈에서도 나.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 뭐 좋으신 얘기인데 여기를 내년에 가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뽀글뽀글 오는 애들이 많아요. 뭐 그렇죠. 한 10개도 넘어요. 대부분 죽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자란 가지가 아니고 3년생 되는 가지부터는 그게 나와도 뭐 숨은 눈이고 잠하고 이런 애들 꽃송이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나는 뭐 여기서 자마 전정을 했는데 꽃송이가 나왔다는 거 사실 다 거짓말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첫 번째는 가능성이 높아요. 방울 때문에 쪽밤이란 이게 기퉁에 난 밤 쪽밤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밤 같은 거 옆에 기퉁에 나잖아요. 네. 따로. 아니 여기에서 네. 이렇게 자마가 많이 터요. 숨어 있는 눈들이.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꽃송이가 없고 대부분 죽는다. 예. 걔들은 뭐 포도 2장도 안 나고 대부분 죽어요. 근데
저희들은 청송이 이제 추워가지고 동해를 많이 들어갖고 이제 겨울 되면 이거 다 보온 그때 사거든요. 사는데 물을 감싸는 보다는 물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가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물은 내가 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줄 수 있을 때부터, 줄 수 있을 때까지 한 10에서, 최소 10에서 15to는 오일마다 들어갑니다. 10에서 15to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거 절대 많은 거 아니다. 제가 양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물을 언제부터 줄 수 있냐, 이거죠. 3월 초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줄 수 있냐? 11월 초나 10월 말까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3월 초부터 시작하면 올마다 주는데 10월달 수확하고 나서는 물을 좀 더 주는 거예요. 추운 지역은 15to내고 한 10월 한 달에 20to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내가 내일 물을 끊을 거야. 통파 때문에 물을 끊어야 되니까. 그럼 그 전날 한 20도 이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복을 하는 겁니다. 그때 피복을 어떻게 하냐? 이게 포도나무면 이 정도에서 1m 정도씩 피복하세요. 저쪽으로. 어디 1m? 여기 뿌리 있는 쪽으로 해서 좀 더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면 우리가 겨울철에도 따로 물을 줄 수 있다면 저 피복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내가 겨울철에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행대는 물을 주는 게 피복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 포도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나 배에 비해서 이 조직이 엄청 부드러워요. 잘 말라요. 그러니까 저는 비가림에 의해서 나무가 덜 주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 비가림이 돼서 잎 관리가 잘 돼서, 아무래도 비가림이 돼 있으면 노지보다 잎 관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저장량물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고, 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이 바람도 막아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닐 토양 피부 나무 기준으로 1m씩 하고 흑색 비닐로, 그리고 좀 더 내가 여유가 있다면 분명히 바람 한쪽에서 불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거기만 방풍망 같은 거 치는 거예요. 거기만. 네? 네, 그러니까 한쪽만. 네,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제 조건이 또 있죠. 만일 내가 동해가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라면 포도를 샤인머스켓 분명히 10월 5일 전에 따야 돼, 무조건. 네. 그게 줄 거예요. 왜? 얘가 지금까지 나무가 달려 있으면은 모든 양분은, 입에서 만든 양분은 다 성으로 갑니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아는 농가 중에서 10월 말쯤에 계속 따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 가가지고 이 단초 전장하는 부위에 굵기를 보세요. 가지 굵기를. 다 가늘 거예요. 다 10mm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가면 특징이 뭐냐? 포도나무마다 거름을 다 많이 줬어요. 그렇게 많이 줘도 가늘어요. 왜? 포도가 늦게 따가지고 나무가 수세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거름을 줄 때는, 내가 수세 떨어지는 원인이 거름이 부족해서다. 이럴 때는 거름 줄이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세를 떨어지는 원인이 포도를 늦게 따서 그런 건데 거기다 거름 준다고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수확 시기를 빨리